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12월 7일 오전 11시 반입니다. 대장동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김만배 씨가 작년 10월 남욱 변호사에게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 의혹과 관련하여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말을 바꾸도록 회유했다는 취지의 진술 등을 확보해서 수사 중이라고 조선일보가 오늘 보도를 했는데 제목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우린 이재명과 한 배 탔다. 김만배 작년 10월 남욱 회유. 이 기사에 따르면은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 의혹은 작년 10월 9일 한 언론이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에 김만배 씨가 대장동 사업에서 내 몫의 배당금 절반은 그분 것이라고 말한 부분이 있다고 보도하면서 논란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누구냐? 그분 찾기에 아주 언론과 정치권이 혈안이 되었는데 이제 그분이 누군지 서서히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 보도가 나온 뒤 김만배 씨 변호인은 그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했지만은 정작 김만배 씨 본인이 작년 10월 11일 검찰 조사 직후에 구사업자 간 갈등이 번지지 않게 하려는 차원에서 그렇게 말했다고 하면서 의혹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그분이란 말을 한 것은 사실이다 라고 인정을 했는데, 자, 그분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걸 가지고 설왕설래를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당시 미국에 있던 남욱 씨, 천화동인 4호 소유주입니다. 남욱 씨가 작년 10월 12일 미국 현지에서 JTBC와 화상 인터뷰를 했습니다. 여기서 대장동 사업에서 명목상으로 드러나지 않는 실질 지분이 있나라는 기자 질문에 이 부분의 진실은 유동규, 김만배 그들만이 알고 있을 것이라면서 두 분이 진실을 밝혀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누가 봐도 이거는 그분이 따로 있다. 이재명이라는 이름을 적시하지는 않았지만 그쪽으로 기우는 발언을 했습니다. 남 씨는 이어서 김만배 씨가 평소에 유동규 씨를 그분이라고 지칭한 기억은 없다고 했습니다. 그분이 유동규가 아니면은 이재명일 수밖에 없다는 취지의 이야기였습니다. 이에 따라 그분은 유동규 씨의 윗선이라는 추측이 언론에 제기됐습니다. 그런데 이 인터뷰는 이재명 대표가 작년 10월 10일 민주당 대선 후보로 뽑힌 직후에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관심의 초점이 되었는데 조선일보 취재를 종합하면은 김만배 씨는 이 인터뷰가 보도된 후 남욱 씨에게 카카오톡 보이스톡으로 전화를 걸어가지고 우리는 이재명 시장과 한 배를 탔는데 내가 그렇게 언론 인터뷰를 해버리면 어떡하느냐는 취지로 말했다고 합니다. 이걸 검찰이 증거나 또는 증언으로 확보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재명 시장과 한 배를 탔는데 내가 그렇게 언론 인터뷰를 해버리면 어떡하느냐는 취지로 말했다는 겁니다. 여기에 모든 진실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이야기죠. 이후 남 씨가 말을 바꿉니다. 남욱 씨는 언론 인터뷰에서 다른 말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작년 10월 16일 귀국길에 미국 로스앤젤레스 공항에서 JTBC와 2차 인터뷰를 하면서 지난 인터뷰에서 말했던 그분 때문에 난리가 났다. 이재명 대표 지지율이 막 떨어지고 라면서 제가 알고 있는 한 거기는 누가 봐도 이건 이재명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관계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분이 이재명이 아니라는 거죠. 또 12년 동안 그 사람에게 얼마나 많이 해봤겠나, 로비를 해봤겠나라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씨알도 안 먹힌다는 말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발언을 하니까 그 이후 이재명 대표 측은 남욱 씨의 이 인터뷰 내용을 근거로 해가지고 봐라, 남욱 씨도 이재명에게 로비를 해도 씨알이 안 먹힌다고 했지 않느냐,
라고 하면서 무고함을 주장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검찰은 김만배 씨가 자신의 대장동 사업 지분 49%의 절반인 24.5%를 정진상, 김용, 유동규 씨 몫으로 배분했고 공통사업비를 제외하고 428억 원을 지급하기로 최종 약속했다고 결론 내린 상태라고 합니다. 검찰은 이미 종합적으로 판단해가지고 김만배 씨의 목 중에서 여러 가지 다 재반 경비 제외하고 428억 원은 따로 남겨놓았다는 겁니다. 누구한테? 정진상, 김용, 유동규 세 사람한테. 근데 이 세 사람이 결국은 이재명과 한 몸통으로 봐야 되니까 이재명 몫으로 428억 원을 남겨놓았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남욱 씨도 지난달 21일 법정에 나와가지고 지난해 검찰 조사 때 이재명 대표 측 지분을 말하지 않은 이유가 있느냐는 검찰 측 질문에 대선도 있고 개인적으로 겁도 났고 입국하자마자 체포되어 조사받느라 정신이 없어서 솔직하게 말씀 못 드린 부분이 있다고 실토를 했습니다. 지난달 22일에는 자택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서는 1년 전에는 이재명 대표가 지지율 1등인 대선 후보였다. 더군다나 나는 그쪽에 대선 정치 자금까지 준 상황이어서 말을 할 수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지난달 25일 재판에서는 이재명 시장 측 지분의 의미는 유동규, 정진상, 김용뿐만 아니라 이재명 시장까지 모두 포함하는 의미라는 취지의 진술도 했습니다. 이제는 뭐 딱 떨어지게 428억 원은 이재명 측이라고 하지만은 사실상 이재명 몫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남 씨를 회유하는 김만배입니다. 김만배가 남욱을 회유하는 과정에 이재명 측근인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관여했는지도 지금 수사 중입니다. 검찰은 정진상 실장의 압수수색 영장에서 정진상은 김만배를 회유하며 대책을 상의하기 위해 작년 9월 28일 유동규에게 김만배의 연락처를 알아봐달라고 부탁을 했고 유동규는 남욱 등을 통해 김만배 연락처를 확보한 후 정진상에게 전달했다고 했습니다. 김만배 씨가 정진상 실장과 통화한 후 남욱 씨 회유에 나섰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김만배 씨는 회유 의혹에 대한 진위 여부를 묻는 조선일보 전화 문자 메시지에 답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분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재명이다 라는 게 확정적으로 수사를 통해서 증거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다는 요지입니다. 아마도 윤석열 대통령은 특수부 검사 출신의 근성으로서 대한민국을 바로잡는 가장 쉬운 방법은 수사다. 수사를 해가지고 법을 어긴 사람을 다 응징을 하면은 된다. 이거 뭐 좌우 같은 거 이거 가릴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수사, 즉 법이란 잣대를 들이대 가지고 좌든 우든 법 어기는 사람은 다 잡아넣겠다 또는 응징하겠다는 자세로 임하고 있는데 지금 요사이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이 2년 전 조국 수사할 때 아주 비장한 검찰총장의 모습으로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잘하는 걸 해야 합니다. 못하는 걸 하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됩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자기가 가장 잘하는 걸 잘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